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바로 이슈 체크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 약간 시장 흐름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단기적으로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떤 일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좀 경고, 제가 앞에 이렇게 크게 붙였죠. 경고가 나왔어요. 시장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요거 지금 좀 불안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갑자기 너무 올랐다라고 경고가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한 두 번 정도 두 번, 세 번 정도 경고 나왔는데 이제 요거 발개위 또는 그 위에 수뇌부에서 얘기가 한두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좀 다시 한번 중국을 짓누르고 있는 하나 요소,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지금 상해 지역, 그리고 상해 바로 옆에 있는 안휘성이라는 지역,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해서 봉쇄를 잠깐 했었던 그 중국 내륙안의 시안 지역이 좀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긴급 통제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상해도 일부 고위험 지역은 또 이제 거기 사람들 전원 PCR 검사, 전수검사 들어갔다라는 점이 약간 시장에서 불안감을 다시 한번 조성시킬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반기 기업 실적들이 다음 주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우리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가이던스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얘기가 없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코로나가 심하게 앓고 지나간 기업들은 조금은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우리 경고 조치 먹은 거 왜 경고를 먹었는지, 이걸 왜 봐야 되는지 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의 돼지고기 왜 주목해야 할까요? 지금 이 그림들은 중국의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사태에 대해서 그림으로 하나 풍자한 거거든요. 돼지고기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돼지가 지금 막 기분 좋게 널뛰고 있는데 사람들은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 돼지고기 어떤 부분이길래 이렇게 중국에서 민감하냐? 자,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많이 먹겠죠. 14억 인구니까. 그래서 많이 먹는 거는 맞는데 글로벌리 이제 소비량 이만큼이다라고 봤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를 다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사실 좀 많이 먹을 것 같잖아요. 식단 같은 걸 보면. 근데 미국의 한 6배 정도를 중국에서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만큼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고 식탁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큰 부분이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에서 음식이 거의 30%를 차지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이렇게 많이 큰데 이 음식 중에서도 거의 한 5에서 6% 가까이가 지금 돼지고기고요. 전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합친 것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돼지고기 소비더라라는 부분을 확인했을 때 지금 중국에서는 돼지고기 없이는 식탁이 좀 차려지기가 어렵겠구나. 정말 이만큼 많이 먹는 중요한 식재료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CPI 구성 요소랑 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주거비나 렌트비가 한 30%를 차지한다면 중국은 그만큼의 음식이 차지하고 있고 거주비는 한 22%, 이렇게 두 개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최근에 어떻게 올랐길래 지금 이렇게 또 경고가 나왔냐라는 거죠. 사실 제가 최근 5년간의 중국 돼지고기 가격 추이를 한번 그려봤을 때 이렇게 급등했던 구간이 있었죠. 이 급등했던 구간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을 했고 그 당시에 돼지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다시 키우는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았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중국이 이 돼지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 공급이 무난하게 이제 다시 재개가 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좀 안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파란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그래도 많이 빠졌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CPI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한 40%, 뭐 30% 여전히 감소 추세였기 때문에 좀 CPI가 조금은 낮은 상황이었어요, 중국은. 근데 지금 요 한 3개월 사이에 불안하다. 한 30%가 뛰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바닥에서 30% 갑자기 급등하는 부분들이 중국에서 느끼기에는 요거 너무 속도가 빨라.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돼지고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조금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이게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것들은 중국에서는 또 부담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7월 5일 이번 주 월요일에 별개위에서 돼지고기 가격 급등하는데 좀 불안하다. 우리가 이런 위법 행위를 단속할 거야 라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국가 발개위가 어떤 경고 메시지를 내렸는지 뭐 중국어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중요 내용을 뽑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역시나 중국에서도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는 공급도 충분하고 소비 성수기도 그렇게 아닌데 생돈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다. 이것은 어디선가 과도하게 양돈 그 양을 줄이거나 축사를 줄이거나 돼지고기를 중간에서 어딘가 비축, 삥땅? 뭐 해주는 뭐 이런 행위들이 비이성적인 가격 조작 행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상품 거래소와 연결해서 만약에 중간에서 이런 행위들이 적발되면 엄격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비축됐던 돼지고기도 시장에 풀 거야.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경고를 했고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경고 메시지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요거 약간 데자뷰,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느껴졌던 작년에 중국에서 PPI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석탄 가격이 같이 급등했었거든요. 그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최근에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어제 발표된 FOMC 회의록에서도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한 90번 넘게 나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 뭐 중국,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다라는 점인데 우선은 지금 2022년 5월 기준으로 CPI 지수, 글로벌 CPI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8.6 나왔어요. 좀 최고치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더욱더 강한 긴축을 하겠다라고 나온 마당이고 그나마 중국이 2.1%로 아직까지는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중국은 올해 CPI 목표치가 3%예요. 2.1에서 3%까지는 아직 공간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CPI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격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급등하고 있으니 이 3%에 금방 또 다가서면 고속도도 사실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좀 당분간은 시장 내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좀 민감한 이슈,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아까 말씀드렸던 이 CPI의 여력은 아직까지는 있지만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있지만 결국에 중국의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와 고용 안정이에요. 뭐 리커창 총리 인민은행장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화두에 먼저 이거를 빵 얘기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이 물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틀 남았죠.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5월 기준으로는 PPI가 6.4,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6.4, 소비자 물가지수가 2.1인데 예상치, 그러니까 6월 예상치가 2.4예요. 그리고 조금 PPI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2.4인데 그 안에 이제 내용 중에 돼지고기 가격이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더 상승을 했거나 축소폭이 더 줄어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면 좀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런 부분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뭐 3%까지, 뭐 갑자기 4%까지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너무 다급한 수준으로 3%에 임박하게 되면 남은 기간이 좀 불안하잖아요. 돈을 지금 더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코로나도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지금 이 물가마저 다시 좀 오르려고 뭔가 시동을 걸고 있다면 중국은 이 부분을 결국 눌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에서는 지금 당분간은 민감하게 봐야 되는 이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 주에 어제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조금 민감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코로나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5월 20일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점점 줄어들었고 제로 코로나는 계속 유지하지만 코로나 봉쇄는 이쯤에서 풀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한 달 동안 그래도 잔잔하게 잘 갔다가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오르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또 상해도 이렇고 시안도 예전에 그렇게 봉쇄를 했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올랐던 부분들, 6월 달에 올랐던 부분들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속도가 당연히 6월 때보다는 조금씩은 조정받으면서 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뭐 바로 이슈를 찾기가 어려면 혹시나 코로나 상황이 아닌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개별 뭐 주요 종목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돼지고기 가격, 중국의 물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이슈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당분간은 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이 이번 주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되는 중국의 물가지표 확인합시다. 근데 물가지표 중에서도 지금 중국의 가장 큰 화두는 CPI,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 근데 저는 이제는 예전에 상해 완전 봉쇄처럼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이렇게 좀 강하게 전수조사 이런 것들은 하지만 다시 전면 봉쇄를 하기엔 중국도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민감해지면 리오프닝주 조금 많이 올랐던 것들을 다시 사는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도 유의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상에서 조금 더 리오프닝주 쪽에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사실 손은 안 나가긴 하겠죠. 좀 불안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실적.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실적 발표일, 예정일 이런 것들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제가 지금 정보를 드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보이차 전까지는 이런 부분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보이차에서도 제가 이런 물가지표 관련해서 또 업데이트도 드리고 다음 주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